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36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원래라고 하면 이 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굉장히 뻘쭘하고 어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하죠. 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휴업 상태입니다. 학교가 휴업 상태이고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전대미문의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내가 이 시기에 뭘 공부를 해야 되지? 원래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그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을 마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어왕 환영쌤은 원격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때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걸 또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 좀 너무하다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학기가 시작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특히 서울36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이 사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위두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모두 다 여러분들 가입하라고 선생님들이 공지를 했었죠. 에듀넷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 수업을 돕는 사이트인데,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 참여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369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이고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사태에서 가장 잘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깨알 같은 우리 학교 PR을 또 잠깐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촬영하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복습의 기회로 제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들었을 때 혹시나 까먹은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완전 학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랬던 경험을 살려서 지금 아무도 없이 빈 공간에서 사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할 수 있는 짬에서 오는 바이브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4월 6일 날 돌아오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올 텐데, 처음에 우리가 워밍업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은 심장이 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선생님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2학년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벼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선생님 수업을 약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 쇽쇽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목은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또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이 문학 교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책 펴요. 지금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 비상, 그리고 대표 저자는 한철우 외에 여러 명이십니다. 어쨌건 문학 이렇게 한번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일단 선생님이 지향하는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 문제일 텐데 바로 무엇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분기마다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내신,
우리가 일명 4대고사라고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만 있는 게 아니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거의 2달에서 내지 3달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내신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내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도 준비하게 되죠? 수능도 준비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12년 동안 모든 공부를 갈무리해서 자신의 학습 역량, 그리고 자신의 사고의 역량을 측정을 하는, 각 교과목에 대한 자신의 학습 수준을 이렇게 측정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보게 되는데,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그냥 어차피 공부할 거 같이 준비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험 범위가 있고 내가 배운 작품, 내가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고력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해본 적도 있거든요. 즉 그렇다시피 선생님은 수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란 말이에요. 수능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내신을 가르치는 순간에도 수능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줍니다. 즉 내신을 가르칠 때도 이거는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 유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국어왕 환영쌤이라는 거죠. 실제로 수능은 교육 과정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구성된 게 아니고 수능이 원래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을 잘 갈무리하고 시험 치면 우리 까먹는데 까먹지 않고 정말 잘 갈무리하고 가지고 계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써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썰렁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이 교실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난방을 틀지 않았거든요. 꽃샘추위가 와서 좀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난방을 틀지 않아서 굉장히 쌀쌀한데 지금 학생들까지 없으니까 정말 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프로니까 이걸 이겨내고 여러분들께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문학 교과서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학 교과서 다들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문학 교과서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 앞으로 2학년 문학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책은 이 책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이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목차 혹은 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과서는 차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차례입니다. 자, 차례인데 이 차례를 한번 여러분들도 펴보세요. 펴보시면 크게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입니다. 문학의 본질. 문학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무도 안 봐주면 이거 왜 만드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유튜브 영상 왜 만들어요? 제가 지금 수업 강의 왜 찍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받아들여 줄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준다,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문학을 어떤 식으로 창작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단어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문학 중에서도 어떤 문학을 잘 봐야 된다? 한국 문학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한국 문학의 성격을 배워보는 단원이고요. 네 번째 단원은 이어서 한국 문학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한국 문학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단어는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문학이 일상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함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문학에 관한 태도 5번째 바로 단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5개의 단원으로 우리 교과서는 구성되어 있어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369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일명 단원 쪼개기, 즉 단원을 나눠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2명이 동시에 모든 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단원을 가르치게 되면은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바로 평가에 있어서 어떤 반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반은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반에 동일한 선생님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단원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바로 단원 쪼개기, 단원 나누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어떠한 방법도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원 쪼개기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단원 쪼개기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원 쪼개기의 단점은 바로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 3단원은 이미 1, 2단원을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나가는 단원이잖아요. 근데 1, 2단원을 완전히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3단원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요 개념을 모른 채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채 새로운 것을 쌓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1, 2단원도 다 섭렵을 하고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3단원을 배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했어야 될 1, 2단원에서 이미 파악했어야 될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짚어주고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수업이 될 수 있겠죠? 이제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할게요. 진짜 잠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라면은 보통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과목 선생님들은 그 교과목 특성에 맞게 성취 수준과 성취 목표, 성취 기준에 맞게 평가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이미 세웠고요. 이 평가 계획을 세울 때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합쳐서 지필평가로 두고 거기에다가 수행평가도 영역을 나눠가지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합산된 점수로 여러분들의 평가가 산출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짰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일정도 굉장히 미뤄지게 됐고 평가 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과연 의문이 될 수 있을 만한 빠듯한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의 방침이 나와야, 교육청의 각 시도별 교육청의 방침이 나와야지만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평가 계획을 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짜여져 있는 평가 계획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거를 온전하게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평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 방식, 수능과 내신을 아우르는 모두 섭렵하는 수업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으로는 단원 쪼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반에 똑같은 선생님이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칠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2학년 문학의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간략한 안내를 지금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느냐?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수업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오늘은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쇽쇽쇽 잠깐 있다가 뵐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모두가 없는 이 비어있는 교실에서 최대한 조금 재미를 전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뻘짓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육관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업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활용해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수업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식으로 조금 수업을 색다르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게 되고 호응을 많이 해준다면 선생님 진짜 수업 재미있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학습 목표를 적고 오늘의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선생님이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계속 카메라가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정시켜 놓으면은 이 칠판을 죄다 다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칠판에 한정된 면만 가지고 이렇게 적게 되면 적을 수 있는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카메라가 따라와 주길 바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지금 이 교실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를 따라다닐 수가 있느냐? 바로 펜이 돌아가면서 저를 추적하는 피보라고 하는 보조기기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이렇게 사서 하는 건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요.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최대한 많은 내용을 판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